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은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V60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많은 기대를 받고 데뷔한 크로스컨트리 계열들은 볼보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판매 실적이라던가 압도적인 그런 판매 성장을 이뤄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올라운더 플레이어 그리고 외관의 매력을 한껏 알리는 그런 차량으로서 충분한 가치와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차량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은 B5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크로스컨트리 V60이 국내 시장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한 볼보의 또 다른 차량들을 시승하며 한층 매력적으로 변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 크로스컨트리 V60 프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매력을 더하게 되는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은 크로스컨트리 V60 프로와 함께 이 차가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 프로는 4785mm의 전장을 갖고 있고요. 전폭과 전고는 각각 1850mm, 1490mm로 이제 일반적인 승용 계열의 차량들보다 좀 더 높은 이 지상고와 이 전고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2875mm라는 아주 여유로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실내 공간에 대한 그리고 패밀리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기존 크로스컨트리 V60 대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 모터와 약간의 배터리가 더해지면서 공차 중량은 소폭 상승해서 1885kg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크로스컨트리 V60 프로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전면 디자인은 60 클러스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진 이 프론트 엔드, 그리고 이 살짝 헤드라이트 앞쪽 부분은 돌출을 연출하고 있는 이 헤드라이트 유닛을 더했고요. 그리고 아주 깔끔한 바디킷을 더했습니다. 하단에 새로운 클래딩 가드가 더해지면서 약간의 올라운더 플레이어, 그 SUV의 감성을 한껏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 라인은 여전히 유려하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오게 되면 확실히 이 차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SUV라고 표현하기엔 굉장히 낮고, 그리고 세단이라고 하기엔 살짝 높은, 그러면서도 이 차체의 형태는 외관의 매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실 국내 시장은 외관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외관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외관의 매력을 제시하는 차량이 있다는 건 참으로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깔끔하게 다듬어진 투톤 알로이 휠과 이제 이 클래딩 가드가 아주 길게 이어지면서 이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은 여느 일반적인 60 클러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와 60 클러스터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이 리어 윈도우 라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볼보 레터링, 이건 사실 XC60에서도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바디킷 양끝에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을 더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어 클래딩 가드에 크로스컨트리를 새겨서 차량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외관을 이제 SUV처럼 지상고로 끌어올리고 클래딩 가드를 더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개인적으로 매력을 크게 느끼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크로스컨트리 V60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뉴 크로스컨트리 V60은 결국 파워트레인 변화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서는 기존의 크로스컨트리 V60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낙 깔끔하고 또 고급스러운 또 여유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볼보의 인테리어 디자인 기조를 고스란히 반영하여 더욱더 가치 높고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감을 갖춘 대시보드는 우드 트림과 금속의 디테일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더욱더 세련되고 유려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클러스터와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스티어링 휠 등이 감각적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워낙 다양한 기능을 단번에 조율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기능에 적응만 한다면 정말 만족감 높은 그런 사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센터 터널은 소소하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새롭게 다듬어진 기어 시프트 레버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엔진 다이얼이라던가 드라이빙 모드 역시 유려한 디테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볼보는 인체공학적인 시트로도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체 골격에 맞춰서 최적의 드라이빙 포지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연출이라던가 디테일, 그리고 마사지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스크립션 트림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워셀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실내 공간을 더욱 가치 있게 구성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크로스컨트리 V60의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열 공간과 같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그런 공간의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차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워낙 고급스럽고 연출이 우수한 시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공간의 가치가 더욱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2열 공조 컨트롤 패널도 아주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고, 또 개방감 높은 이 글라스 루프와 썬루프를 통해서 실내 공간의 가치가 더욱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2열 중앙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시트벨트 홀더가 굉장히 툭 튀어나와 있어서 벤치 시트를 사용할 때 좀 엉덩이에 베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 V60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적재 공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크로스컨트리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관 모델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적재 공간의 매력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기본적으로 트렁크 게이트를 열게 되면 529리터라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도 굉장히 깊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공간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활용성이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볼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처치 킷도 함께 마련되어 있고, 이 파워 아울렛 그리고 고정 홀더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더욱더 활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볼보 특유의 격벽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짐을 이제 구분 짓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러기지 스크린도 이 레일에 따라서 이 추가적으로 더 차단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더 높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할 폴딩이 되는 2열 시트를 모두 접을 때에도 아주 넉넉하고 여유로운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SUV처럼 아주 높은 차가 좀 부담스러울 때에는 이 크로스컨트리로 이 적절한 높이와 함께 한층 여유로운 공간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 프로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닛 아래는 이 250마력과 35.7kg의 토크를 제시하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인 B5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B5 엔진은 약 10kW 그리고 4.1kg의 토크를 제시하는 이 작은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에 8단 기어트로닉 그리고 AWD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구성을 통해 크로스컨트리 V60 프로는 정지 상태에서 6.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복합 기준 9.9km/L의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8.7 그리고 12.0km/L로 전체적인 이 밸런스가 아주 우수한 그런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 프로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량이 어떤 매력과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실내 공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봤던 그런 볼보의 실내 공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일반적인 볼보의 차량들은 모멘텀과 이제 R 디자인 그리고 인스크립션으로 트림을 구성을 한다면 지금 이 차는 노멀 모델과 이 프로 모델로 이제 트림을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꾸 저도 그래서 이 인스크립션이랑 프로가 자꾸 꼬여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프로 모델, 그러니까 인스크립션 트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역시 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마우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트림 선택을 하실 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볼보하고 캐딜락은 뭐 어차피 다 이미 필요 없으니까 볼보 브랜드하고 GM 계열들 차량들 있잖아요. 무조건 상위 옵션을 가셔야 됩니다. 네. 이 두 브랜드들은 특히 더 상위 트림을 가야 될 이유가 굉장히 명확한 차고요. 그리고 특히 이 볼보 같은 경우는 인스크립션과 프로에는 이 바워셀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상위 트림을 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네. 정말 지금 이 영상이 이제 음악이 나오게 되면 또 저작권이나 이런 거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차를 사시면, 그러니까 바워셀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진 볼보의 차를 사시면요, 집에 청음실을 안 만드셔도 돼요. 이 차가 청음실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만큼 바워셀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의 매력은 정말 크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볼보 차를 타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소리를 굉장히 크게 틀면서 타는 건데, 사실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좀 자제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 시트가 더해졌다라는 점, 그 부분도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보 인스크립션과 프로 트림의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 우드 트림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우드 트림은 되게 올드한 소재입니다. 되게 굉장히 레거시하죠. 네. 그런데 이 우드 트림을 잘못 쓰면 굉장히 싼 티가 나요. 그리고 되게 올드해 보이죠. 그런데 이 볼보가 쓰는 이 우드의 느낌은 굉장히 레거시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줘요. 근데 클래시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소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 북유럽의 고급스러운 라운지의 감성을 잘 살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드 트림 많은 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우드 트림이라면 전 충분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칭찬만 좀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 사실 볼보라고 한다면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 3세대 계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차량들은 시트가 굉장히 좀 타이트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여전히 인체공학적이고 또 장거리 주행 시에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시트가 조금 단단해지고 조금 작아진 느낌이 좀 있어서 좀 내심 그 부분은 아쉽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이나 연출에 있어서는 분명 동급 최고 수준이다 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에는 이제 10kW의 이 소소한 출력을 제시하는 전기 모터의 힘을 더한 이 B5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흔히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프리미엄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구성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뭐 BMW 30i 계열들이라던가 뭐 캐딜락 CT4, CT5, XT4 등에도 적용되고, 뭐 제네시스 G70이라던가 뭐 그런 이제 흔한 프리미엄 2.0 터보의 전형적인 모습의 전기모터 힘을 더한 건데, 사실 이 파워트레인 변화만으로 가장 크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볼보의 차량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볼보의 차량들은 분명 기능적이나 구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높은 매력을 줬는데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좀 컸던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B5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B 계열들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면서 한층 더 매끄럽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질감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 차를 이제 시승을 딱 하기 위해서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 그리고 이 차 이전에 이제 크로스컨트리 V90 B5, B5였나요? B6였나요? 네, 어쨌든 그거하고 XC40 B4를 타면서 느낀 게, 이게 비계열 엔진들이 진짜 조용하구나 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이전에 T5 엔진은 솔직히 약간의 과장을 더해서 디젤 엔진 같았어요. 정말 디젤 엔진을 떠올리게 할 만큼의 그런 진동이라던가 소음이 좀 있었던 차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찻길이 있는 요철 이음새 부분을 지났는데, 확실히 크로스컨트리 컨셉이 좀 있네요. 네,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 이 B5 파워트레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가속 상황, 그러니까 발진 상황에서 약간의 힘을 더해주는 전기 모터, 그리고 한층 부드럽고 매끄러워진 2.0 터보 엔진의 조합,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합니다. 네, 뭐 딱히 뭐라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출력 전개도 굉장히 매끄러워졌고요. 그리고 진동과 소음이 줄어들면서 이 고급스러운 가치가 한껏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물론 뭐 실질적인 가속 성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프리미엄 2.0 터보 엔진 치고는 좀 느리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차는 외건이에요. 외건이고 지상고가 높고 AWD가 들어가서 차가 무거운 차인데 6.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면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뭐 여기에 이제 8단 기어 트로닉이라던가 AWD 시스템 모두 견실하고 아주 착실한 그런 구성입니다. 다만 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왜 패들 시프트가 없냐는 거죠. 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외건도 패들 시프트가 없는 차량이긴 하지만, 그 친구는 적어도 수동 변속 기능은 있었는데, 얘도 뭐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기어 시프트 레버를 옆으로 당겨서 앞뒤로 당기는 게 아니고, 기어 시프트 레버를 한 번 더 당겨서 매뉴얼 모드로 활성화 시킨 다음에 기어 시프트 레버를 좌우로 흔들어서 기어 변속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옛날에 SRT였나요? FCA 계열들? 300C SRT가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사실 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거. 네. 약간 그때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좀 떠오르긴 하네요. 어쨌든 이제 수동 변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패들 시프트가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 편이에요. 그래도 프로 트림이잖아요. 이게 노멀 트림이면 없어도 좀 뭐 그럴 수 있지 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물론 이제 뭐 몇몇 분들은 여기에 이제 나이를 하셔서 이 패들 시프트 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순정 상태에서 차를 시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네요. 자, 차의 움직임, 제가 아까 이제 크로스 컨트리 성격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은 볼보의 차량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XC40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런데 방금도 또 이제 그 철로 위를 지나는 좀 그런 상황에서 봤는데, 확실히 소음이라던가 소음 자체는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확실히 터프한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차는 일반적인 온로드를 달리는 것 외에도 이 험로를 좀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노면의 흔들림에서도 견고하게 차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성격, 그런 기능이 필요한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요철 지날 때에도 분명 이전보다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아마 이전보다 부드럽다라고 느끼는 건 엔진 질감 자체가 워낙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차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개선돼서 그런 것 같고, 서스펜션은 글쎄요, 극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보다는 그냥 기존의 크로스컨트리가 갖고 있던 성격을 좀 더 연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격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제 외건도 이러거든요. 네, 저도 사실 외건이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좀 이제
짐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부드러운 세팅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외건도 그렇고 이외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터프하게, 거칠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운더의 성격이 더 도드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세단의 편안함, 외건의 여유, SUV의 다재다능함이라는 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각 요소가 잘 자리 잡고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프로 트림을 기준으로 세단의 가치 아주 잘 담고 있어요. 살짝 스포티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이 60 클러스터 자체가 좀 경쾌하고 젊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약간의 단단함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SUV의 다재다능함, 사실 이 차로 아주 험준한 오프로드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소소한 험로, 그러니까 비포장된 도로라던가 자갈길이라던가 아니면 흙이 좀 있는 그런 도로를 달리기에는 아주 제 몫을 다 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외건의 매력이다. 자, 외건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좀 표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외건의 가장 큰 매력은 예쁜 거예요. 저는 외건을 타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 루프라인이 이 리어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유려한, SUV처럼 뚱뚱하지 않은 그 매력이거든요. 네, 그런 매력이 저는 이 차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철로 위를 지날 때에도 차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 지금 과속 방지턱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약간 거친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격에는 좀 거칠고 견고하게 반응을 하자면, 지금처럼 좀 너울 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너울에 맞춰서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이게 제가 T5하고 B5를 동시에 타고 있는 게 아니어서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확실히 완벽하게 세련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살짝 터프한 느낌이 함께 공존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자, 파일럿 어시스트. 자,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을 좀 제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전 솔직히 그걸 잘 못 믿겠어요. 아직도 워낙 좀 불안한 부분도 많고, 테슬라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그런 사고가 워낙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파일럿 어시스트만큼은 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GM의 슈퍼크루즈하고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인데, 이 두 기능의 매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잖아요. 근데 이 파일럿 어시스트의 가장 큰 매력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점이에요. 실제 제가 이 차도 그렇고 파일럿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을 타면서, 이 차들은, 이 파일럿 어시스트들은 내가 스티어링 휠을 맡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이야 이렇게 완전히 떼놓고 주행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파일럿 어시스트라면 그래도 좀 다른 기능에 비해서 좀 더 믿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르셀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만족감이야 뭐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경험해 보시면 아실 부분이고, 그리고 그 외에 장착되어 있는 다양한 안전사양 및 편의사양의 매력도 확실히 볼보의 강점은 그거예요. BMW하고 벤츠에 비해서 이제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한 드라이빙을 제공을 하고, 이제 캐딜락은 좀 더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제공을 하고요. 제규어는 세련된 또 다른 매력과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또 제공을 한다면, 볼보는 좀 더 견실한 드라이빙을 제공하면서 훨씬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상품성으로 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매력들이 사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외건이라서 안 팔렸다라는 것도 좀 들어요. 저는 이 차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건이 좀 더 인식이 좋았다면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더 많은 인기를 누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가치 있고 매력 있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차가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지금 외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외건 계열의 차량에 좀 더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올라운더의 가치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이 차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욕심이 많으신 분들,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만한 차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게다가 가성비도 좋은 편이죠. 사실은 가성비라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높은 매력을 볼 수 있는 차량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크로스컨트리 V60 프로 아주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이제 자유로 연비를 측정을 해봤었는데, 이 차의 이제 고속 연비가 12.0km/L인데 자유로 연비 결과가 꽤 잘 나왔어요. 잠시만 한번 볼게요. 자유로 연비가 이제 50.1km를 달리면서 16.8km/L의 효율성을 보여주더라고요. 절대적인 기준에서 아주 뛰어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분명 매력적인 수치고 공인연비 대비 한층 더 개선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자면 이 차의 매력은 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